요즘 건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모듈러 건축이죠. 건물을 뭐랄까 레고 블록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한다니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는 걸까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뉴스 기사, 기업 발표 자료, 또 회사 소개 내용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모듈러 건축, 특히 NRB라는 기업이 선보이는 콘크리트 기반 기술, 이게 왜 건설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방식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 일종의 건설의 제조업화랄까요? 그런 걸 가져올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모듈러 건축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방이나 벽체 같은 건물의 주요 구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마감까지 한 70%에서 80% 정도를 미리 완성해서요. 현장으로 가져와서는 그냥 조립만 하는 방식이에요. 아, 70에서 80%나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러니까 PC 방식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기둥, 벽, 바닥판 같은 걸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데요. 기존 콘크리트 건물이 가진 장점 있잖아요. 내구성이라든지 차암성 같은 거. 그런 건 살리면서 공장 생산의 효율성을 더한 거죠. 들어보니까 확실히 효율적이겠네요. 시장 성장세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가 2021년에 한 1,400억 원대였는데 2023년에는 8천억 원대로. 이게 2년 만에 5배 이상 커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다 2030년에는 4조 4천억 원까지 성장할 거란 전망도 있고요. 와, 4조 원대. 세계 시장은 더 커서 2029년에는 1,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예상된다고요? 네,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근데 이게 단순히 건물을 빨리 짓는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들, 인력 부족이나 안전 문제, 또 환경 규제 강화 같은 오랜 숙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어떻게 보면 건설의 제조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큰 것 같던데요? 네, 정부도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OSC, 즉 탈현장 시공 전략을 내세우면서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정책적 혜택도 지금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LH나 GH,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기관들이 아예 모듈러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앞에서 끌고 있죠. 그렇군요. 이런 흐름 속에서 특히 눈에 띄는 기업이 바로 NRB인데요. 좀 흥미로운 점은 포스코에서 이 모듈러 건축 사업을 이끌던 전문가들이 주축이 돼서 설립한 회사라는 점이었어요. 어쩐지 기술력이 탄탄하겠다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술력이 일단 뒷받침되고요. 근데 기술력만으로는 안 되죠. 생산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NRB는 군산의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모듈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5,600개의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요. 5,600개요? 상당한데요? 네. 그리고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이미 제2공장 건설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동화 설비 투자에도 적극적이고요. NRB 시장 이야기가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2017년에 포항 지진 났을 때 학교 건물이 파손돼서 학생들이 컨테이너 교실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기존 학교 수준의 성능을 갖춘 이동형 학교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정말 필요해서 출발한 혁신이죠. 심지어 그때 만든 고창고등학교 모듈러 교사는 벌써 6번이나 다른 학교로 옮겨져서 재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실용적이네요. 바로 그 이동형 학교가 NRB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콘크리트 모듈러 기술에서도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라멘조 PC 공법이라는 기술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건 공장에서 만든 기둥하고 볼을 현장에서 뼈대처럼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라멘조요?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해서요. 지진이나 화재에 강하고 소음 차단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러면서도 고층 건물 건축에 가능해졌죠. 한국 콘크리트 학회의 기술 인증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필요하면 해체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해체해서 이전까지 가능하다고요. 그 기술로 경기도 의왕시에 22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LH랑 같이 짓고 있는데
이게 완공되면 국내 최고층 모듈러 아파트가 되는 거죠. 22층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자료 보니까 천장 높이도 일반 아파트 보통 2.3m, 2.4m 정도인데 여긴 2.7m로 설계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좀 더 쾌적한 공간감을 주려고 한 거겠죠? 실제로 살아보면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주택만 짓는 건 아니죠? 그럼요. 최근에는 대구 군위중학교 증축 사업에도 이 콘크리트 모듈러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로 IB, 그 국제 바칼라레아 교육과정 전용 공간을 모듈러로 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뭐 학령 인구 변화 같은 교육 환경 변화에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기술 발전이나 시장 움직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 그러니까 건물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을 가져올까요? 일단 가장 직접적인 건 공사기간 단축이죠. 아까 LH 세종시 단지세를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기존 공법보다 공사기간을 30%나 줄였다고 하잖아요. 30%면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하니까 품질이 균일하고 우수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폐기물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니까 훨씬 친환경적입니다. 아, 환경 문제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서 주거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재난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 주택으로도 빠르게 활용될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든 장단만 있을 순 없겠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듈러 건축이 정말 성공하려면 표준화된 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이게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싸고 빠른 집, 이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SG 역량 확보도 중요하고요. 엔합의 자체의 과제는 없을까요? 엔합의 경우 아무래도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단기 차입금이 보유 현금보다 좀 많은 상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앞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경쟁이 심화될 텐데 그때 이 재무 구조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 심화 가능성도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RB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학교나 주택은 물론이고 군시설, 재난주택, 이동형 호텔, 심지어 미래의 UAM, 도시망공교통 버티포트까지 모듈러 기술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UAM 버티포트까지요. 정말 적용 범위가 넓네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보고 있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건설의 제조업화라는 큰 그림을 현실로 만들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모듈러 건축 기술, 특히 NRB가 선보이는 이런 진보된 콘크리트 모듈러 방식은 더 이상 그냥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학교나 초고층 아파트 같은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면서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건물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하나의 제품, 프로덕트처럼 만들어지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순히 짓는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줄어드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공간을 인식하고 또 사용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